안녕하세요. 어대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023년 보호직, 사회복직 시험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안내와 조언을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질문하시는 내용들인데 대부분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을 안 보신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시기는 올해 2022년 보호직, 사회복지직 수험생분들하고 지난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었고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고요. 복지하사람 또 카페를 통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감사의 글들 덕분에 저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내년 2023년 대비 농사도 성공적으로 잘 짓기 위해서 드리는 정말 중요한 말씀드리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주시면 좋으실 겁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금년 4월 보호직 시험과 6월 사회복직 시험이 어떠했고 또 휴먼 사회복지학 커리큘럼을 순서대로 따라온 학생들 중에 왜 유난히 고득점자가 많은지, 그리고 내년 2023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2023년 대비 제 교재 출간 일정, 또 제 강의 일정, 그리고 올해가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여서 또 특별한 이벤트들을 준비했는데 그러한 이벤트들과 선물들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험가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온 휴먼 장학금 제도를 설명드린 다음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2022년 시험에서의 사회복지학 개론은요. 작년 합격 설명회 때 제가 예언을 해드렸었죠. 그때 예언을 했던 것처럼 직렬 전문 과목의 정상화 첫 해, 올해가 첫 해였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지난 9년 동안의 선택 과목 시절에 가졌던 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상대로 직렬 전문 과목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미루거나 소홀히 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그 덕분에 제 수업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따라온 제자분들이 더 많이 이득을 보게 된 건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보호직 시험과 사회복직 시험을 비교하면 보호직 문제가 사회복지직 문제보다 분명히 난도가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하향 평준화가 지속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기본 이론 수업부터 순서대로 따라오신 우리 휴먼 제자님들의 다수가 상위권 점수를 받았고요. 올해의 경우 보호직은 80에서 85점 이상, 그리고 사회복지직은 85점에서 90점 이상이면 고득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의 판단으로는요. 금년 보호직 시험에서는 사회복지학 문제 중에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95점이 최고점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평이했기 때문에 제 제자분들 중에는 100점 만점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나왔고요. 90점 이상은 수두룩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고득점이 또 필기 합격을 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겠죠. 지금 아직 사회복지직은 필기 발표가 안 나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상당한 기여를 할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카페들이나 다른 홈페이지하고 비교해 보시면 제 카페에 그런 감사의 글들이 얼마나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 카페에 올라온 거고요. 제가 이제 그대로 캡처를 이제 했는데 보시면은 지금 지방직 사회복지 100점 맞았다. 국가직 시험도 그랬지만 이번 지방직 문제들도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에서 거의 나왔다. 작년 기본 이론 수업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어셈만 믿고 따라갔다. 이 친구는 저희 실강 학생입니다. 실강 학생이고 처음부터 저하고 1년 동안 쭉 커리대로 따라왔고요.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았고요. 이번에 100점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감사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공무원 공부에 베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회복지학 전공도 아닌데 이런 경우는 흔합니다. 흔해요. 전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수험은 누가 더 열심히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것들을 반복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전공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직 때 어려웠는데 85점 잘 보신 거예요. 잘 보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방직 사회복지직은 100점 받으셨다고 하고요. 그 다음
저는 쭉 인강으로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마지막 고득점 동영 모의고사를 실강으로 들었던 학생, 그러니까 마지막 고득점만 실강으로 오셨던 분인데 이번에 100점 받으셨고 선생님 덕분에 그리고 사회복지 덕분에 좋은 점수로 합격하실 것 같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분은 고득점 동영 모의고사 때 평균 점수, 그러니까 제가 출제한 문제의 평균 점수가 79점 정도였거든요. 휴먼 장학금을 아깝게 못 받았는데 100점 받았죠. 아까 첫 번째 나왔던 그 제자는 휴먼 장학금 받았어요. 평균 점수가 93점 정도 됐어요. 근데 100점이었고 이분은 79점인데 100점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뭘 증명하는 거냐면 이번 사회복지직에서의 사회복지학교론 문제가 평이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말 간단하죠? 가다반 기준 사회복지학 100점.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분은 또 저에게 비밀 댓글이죠. 비밀 댓글로 장문의 감사 글을 써줬는데 비밀 댓글로 써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내용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자, 또 이분은요, 쌤 거리 쭉 따라간 비전공자 인강학생인데 쌤 말씀 덕분에 마인드 컨트롤 잘하고 막판에 별표 친 거 답 생각할 때 쌤 말씀이 떠올라.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객관식에서 답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요령,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있는데 그때 아마 그 방법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100점 맞았고요. 총점은 480이니까 평균 96점입니다. 5과목의 평균이 96점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학생분이 뭐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서 아마 거의 수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감사하죠. 제 제자분 중에 또 수석에 나온다면 너무나 저도 영광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00점만 몇 분 보여드렸지만은 95점 수두룩하고 90점 수두룩하고 또 85점 받으신 분들 또 앞자가 8하고 9는 느낌이 다르죠. 되게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자, 내년이죠. 2023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상을 해보면 이 직렬 전문 과목의 중요성을 많은 학생들이 다시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을 고득점의 필수 전략 과목으로 삼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특히 올해 시험에서 실패를 맛본 학생들 중에는 내 사회복지학을 좀 더 일찍 공부를 시작할 걸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를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 5과목이 다 기본 실력이 부족하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5과목의 기본 실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가정할 때 이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5과목을 정말 똑같은 시간을 공부한다고 가정하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학은 가장 확실하게 상위권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추측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경험이고요. 특히 이 4년제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한 수험생분들 방심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매년 하는 잔소리 중 하나인데 이 전공하고 공무원 시험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 잊지 마시고 겸손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휴먼 장학금을 받은 제자들 중에 전공자보다 비전공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왜 전공했는데 휴먼 장학금 못 받을까요? OX 80점 이상이면 휴먼 장학금을 다 받는데 OX 80점 이상 받는 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도 못 받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전공자분들 방심하지 마시고요. 자, 현실적인 조언을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이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예상한다? 이건 수험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년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거다. 아니면 쉽게 나올 거다. 뭐 이런 예상을 수업 시간 중에 말한 강사가 있다. 또는 뭐 글을 쓴 강사가 있다. 그러면 평소 같으면 제가 시원하게 욕을 해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시간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기분 좋은 날이니까 욕은 안 하고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량진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오면서 어느 과목이 됐든 그런 예상을 한 강사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방금 제가 어느 과목이 됐든이라고 그랬죠? 과목을 초월한 거예요. 만약에 내년 시험 문제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한 강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어려울 거에 대비해서 가르치겠죠? 그럼 대비가 됐겠죠?
그러면 문제가 어려워도 고득점 다 받아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완전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반면에요, 내년 시험 문제가 쉬울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문제가 쉬울 건데 수업 시간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네. 문제가 쉬울 건데 뭐하러 수업을 많이 합니까? 그냥 핵심 요약만 수업하고 간단하게 문제풀이만 해서 시험장에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제 수업을 듣는 분들한테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제가 매년 강조하는 현실적인 조언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은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절대 틀리지 마라. 틀리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공부할 범위를 어느 정도로 늘려줄까의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을 정해주는 거 제 역할이죠. 그리고 늘릴 학습 범위를 정해주는 거 제 역할이죠.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이거를 잘 하는 선생님들이 뭐 흔히 말하는 일타하는 거예요. 일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정해주고 가르쳐 준 거를 100% 신뢰하고 반복해서 학습하는 건 여러분의 역할이죠. 바로 수험생들의 역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제 역할에 충실하면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제가 겪어온 바로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법을 만들거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다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이야기 제대로 하면 아마 며칠 밤을 새도 부족하겠죠? 이 정도로 자제하고 제가 다시 초점을 잡겠습니다. 저는 제 역할에 충실하면 되고요. 수험생 여러분은 수험생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시험 문제가 얼마나 쉽든 얼마나 어렵든 그 시험을 같이 본 경쟁자들 중에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무조건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자, 95점 이상이 수두룩하게 많이 나온 시험에서 95점 받은 거 별로 기분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실수로 하나 틀린 게 자꾸 생각나거든요. 그 실수로 틀린 한 문제 때문에 내가 필기에서 1점 차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수로 틀린 하나 때문에 필기는 합격했지만 1배수에서 멀리, 1배수 한참 밖으로 합격을 하는 바람에 면접에서 우수 못 받으면 내가 합격할 방법이 없는, 위에서 미흡이 엄청 많지 않는 이상 합격할 방법이 없는 그 한 문제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국 최고점이 85점인 시험에서 내가 85를 받았어요. 이거 완전 기분 짱 좋은 일이죠. 수석입니다. 수석. 아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든 쉽든 내가 상위권인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현실적인 조언을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요, 저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제 비중을 제가 구분을 해드립니다. 자,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학습을 최소화시켜주는 거,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죠.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들은 꽉 잡게 해서 절대 중요한 내용은 틀리지 않게 한다.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시키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커리큘럼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빈틈을 발견하실 거예요. 자기의 빈틈. 수험생들이 놓치는 부분들은 개인차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빈틈을 계속해서 메꿔나가는 거죠. 메워나가는 겁니다. 채워나가면 실제 시험 봤을 때 상위권에서 만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제자분들께서는 저를 믿으시고 그 다음에 수시로 제 잔소리 들어가시면서 아이고 열심히 해야겠다, 잘해야겠다, 방심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따라오시면 다 고득점 상위권에서 만나시게 돼 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다음으로 2023년 대비 제 교재 출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미리 공지 드린 대로고요. 휴먼사회복지학개론 기본서는 7월 초순까지 출간이 될 예정이고요. 이 책으로 7, 8월 기본이론 수업 그리고 9, 10월 심화이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해설장 기출 문제집하고
핵심 요약 노트는 7월 하순까지, 7월 하순까지 출간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한창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부 팁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론 수업을 들으시고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서로만 복습을 하지 마시고요. 핵심 요약 노트하고 교차해서 복습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본서로 한번 읽고 핵심 요약 노트에 해당 부분 읽고 기본서 읽고 핵심 요약 이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복습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복습을 또 하시다가 11월에 기출문제 분석 특강을 들어오시게 되면 제 설명이 잘 들리실 거고 또 자신감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책이 단원별 문제집인데요. 이 책은 12월 초순에 출간이 될 예정이고요. 대운쌤의 단원별 문제집, 대운쌤의 단원별 해설집을 줄여서 대단문, 대단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문제집은 거의 대부분 제가 진도별로 직접 출제를 한 문제들이고요. 아주 일부 사회복사 1급 기출문제를 활용한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앞선 그런 과정들을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면서 자신이 복습을 잘 해왔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시고 또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고요. 남은 수험 기간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힘을 더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 커리큘럼의 마지막 과정인 이제 법령 특강 교재는 제 수업을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해당 시기에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린트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제 내년 대비 전체 강의 일정입니다. 전체 커리큘럼이죠. 이 각 강의별 내용은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기에서는 수업 일수하고 수업 시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셜 기본 이론하고 닥사공 심화 이론은요, 각각 16일, 합하면 32일이 되겠죠.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특강하고 핵심 요약 정리는 각각 8일, 합하면 16일이 되겠죠.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면요, 저를 만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 실전 동영 모의고사, 그리고 법령 특강은 각각 4일, 합하면 12일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처음 기본이론 수업부터 법령 특강까지 다 합하면 60일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기출문제 분석 특강만 4시간씩 수업을 하고요. 2시부터 6시. 나머지는 전부 2시부터 6시 반. 실강 기준입니다. 4시간 반이잖아요. 근데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4시간 반 수업을 기준으로 할 때 실제 수업 시간,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뺀 시간은 4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을 짤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인강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말하는 속도가 느린 편이에요. 제가 말이 느린 편이기 때문에 몇 배속으로 듣는가에 따라서 실제로 강의 듣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제 수업은 보통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보통 1.4배속 이상, 그리고 2배속으로 듣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2.8배속까지 듣는 분도 있는데 저도 믿기 어려워서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들립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몇 배속으로 듣냐에 따라서 실제 공부 시간, 강의 듣는 시간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겠죠. 제가 강의할 때 말을 비교적 천천히 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실강 학생들하고 아이 컨택 하면서 이 학생들이 지금 잘 설명을 알아듣고 있는가, 또 집중해서 잘 듣고 있는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받고 이제 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의 이런 특성을 여러분의 공부 시간을 절약하는 것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실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저하고 아이 컨택을 자주 하시고 최대한 집중하시고 답변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휴먼 장학금을 목표로 하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기본 실력이 쌓이실 겁니다. 그리고 실강 수업을 듣는 분들은 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것도 여러분들의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끔씩 잔소리를 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강의별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제 첫 번째 수업이기도 하고요. 전체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이기도 한 것이 바로 스페셜 기본 이론입니다. 왜 가장 중요할까요? 제가 앞에서 엄청나게 강조드렸던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시험이 어렵든 쉽든 중요한 내용들은 절대 틀리지 마라. 생각나셨습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다 맞은 학생이라면 그 시험이 쉬웠든 어려웠든 그 난이도와 관계없이 상위권입니다. 아셨어요? 상위권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공무원 수험가에서 10년 넘게 정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 유지해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중요한 내용들을 꽉 잡게 해준다. 절대 틀리지 않게 한다. 벌리더라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벌려드립니다. 아셨죠? 그거를 믿으셔야 돼. 그래서 벌리는 거는 그 다음에 일이다라는 거죠. 자, 간단하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인데 제가 아까 출제 비중을 구분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휴먼 별표라는 것을 제가 개발해서 적용을 해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제 이 방식을 따라 하시는 선생님들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휴먼 별표가 없는 거,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그 다음에 휴먼 별표 3개 플러스, 없는 거 1개, 2개, 3개, 3개 플러스, 이렇게 제가 5단계로 출제 비중을 구분해 드립니다. 근데 이 수업은 휴먼 별표 2개 이상 중요한 내용들을 집중적이면서도 상세하게 그리고 천천히. 왜? 중요한 거 공부하니까 제가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알았죠? 자,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를 꽉 잡는 게 너무너무 핵심인 수업입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고요. 안정된 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고, 그래서 OX 모의고사도 많이 봐요. 왜 많이 보냐? 천천히 진도를 나가면서 잘 따라오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들 복습시켜야죠. 그렇기 때문에 휴먼 장학금 걸고 OX 모의고사를 5번에 걸쳐서 총 400문제를 봅니다. 장학금 얘기는 이따가 할게요. 이따가 장학금 얘기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자, 스페셜 기본 이론이 중요한 것들을 천천히 상세하게 가르쳐가지고 기본 실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수업이라면 이 닥사공 심화 이론은요,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빠르게 복습을 하면서 벌리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수업 중에서 제 말의 속도가 가장 빠른 수업입니다. 왜 빠르냐면 전범위를 수업하니까요. 전범위. 물론 닥사공 심화이론 수업에서도 제가 버려드리는 부분들도 있고 또 줄여드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범위를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닥치고 사회복지학 열공해, 이런 뜻에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자, OX 3회에 걸쳐서 200문제 봅니다. 역시 장학금 타이틀 걸고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기출문제 분석 특강인데, 기출문제집은 모든 수험생들의 필독서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기출문제도요,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사회복지시험은 그 역사가 벌써 36년이 됐어요. 36년. 그리고 보호직은 보호관찰직하고 소년보호직을 2008년부터 통합했거든요. 통합해서 또 보호직으로 이름을 붙여서 하는데 그것만 따져도 15년이 되죠. 통합된 것만 해도 15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출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그 많은 기출문제들을 다 풀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기출문제집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기출문제들은 모두 포함을 시키지만요, 시간이 많이 지난 문제들 중에서 제가 판단컨대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문제들은 제가 해마다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해설장 기출 문제집에 수록하는 문제는 아무리 많아도 1000문제가 절대 넘지 않도록 조절을 해왔고요. 작년판 같은 경우에 문제 수가 진도별로 822문제였거든요. 근데 올해도 문제 수를 제가 조절을 해서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효율성하고 효과성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기출문제 분석 특강은 수험 전문가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고요. 진도별로 이 출제 경향과 비중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학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도 또 중요한 것들은 기출문제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반복 학습 효과를 또 극대화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지만 출제자에 따라서 문제의 형태는 또 다양하죠. 저도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해봤고 시도를 해봤는데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내니까 틀리는 학생들이 더 많고 어떻게 내니까 정답을 맞추는 사람이 더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양한 또 출제 형태를 우리가 학습할 수가 있고요. 그 전반적으로 이 객관식의 어떤 적응력을 높여준다. 그래서 기출은 뭐 이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수업이잖아요. 또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근상을 드립니다. 제발 결석하지 말고 꼬박꼬박 잘 수업을 들어라. 이런 의미에서 개근상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핵심 요약 정리 수업입니다. 제 핵심 요약 노트 이 교재는 불과 200페이지가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압축을 한 건데 압축을 하더라도 어떤 내용들을 압축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많은 그 수험생 분들이 실제 시험장 갈 때 사회복지학개론은 핵심 요약 노트 한 권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험생 개개인의 뭐 성격이나 뭐 취향에 따라서 이 책을 어떻게 단권화시키는지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저는 핵심 요약 정리 수업을 통해서 수험 전문가인 제가 최대한 좀 현명한 단권화를 도와드립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현명하게 정리하시고 시험 준비도 좀 더 현명하게 마무리하실 것을 아주 강하게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진도별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단권화를 도와드릴 거고 나중에는 이 책으로만 회독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선택적이고 집중적이며 효율적인 그런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해드릴 거고 OX 모의고사를 100문제씩 3번 봅니다. 그래서 총 300문제를 보고 역시 장학금도 똑같이 걸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내년이 됐죠. 내년 1월이 되면 제 교재 단원별 문제집 대단문, 대단해를 가지고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사회복지학 공부를 잘 해왔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 수업 중에서 법령 특강과 함께 이 수업은 휴먼 장학금이 없습니다. 장학금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해 온 것을 제대로 점검하고 또 본인의 또 빈틈을 채우는 게 중요한 거죠. 자,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고 하는 어떤 영화의 명대사가 있죠. 그래서 저한테 왜 이 수업은 장학금을 안 주냐라고 따지시는 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만약에 따질 거라면 다른 선생님들한테 왜 어쌤처럼 장학금을 안 주세요? 왜 많이 안 주세요? 이걸 따져야죠. 왜 저한테 이거 따지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수험생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실제 시험 잘 보고 합격하는 거죠. 명심하세요. 자, 본인의 학습 수준을 점검하시고 또 주요 내용을 복습하죠. 사지선다형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훈련합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내용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채우는 거. 수험생들은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거고 그래서 실제 시험 때 그 채워진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면 당연히 합격하시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실전 동형 모의고사 수업인데요. 이 수업은 별도의 교재가 없죠. 그래서 문제 프린트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재고 실전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대한 어떤 적응력을 최대한 높여주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약점을 더 발견합니다. 이게 시간을 재고 마킹까지 하는 그런 연습이 있죠. 그러면 이 또 심리적인 부분이 또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약점을 여러 가지로 또 발견할 수가 있고 그거를 반드시 보완해야 되겠죠. 자, 하루에 3회분씩. 그래서 총 12회분. 문제수로 하면은 총 240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많은 그 합격 제자분들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쌤은 수험생들이 놓치는 부분,
실수하는 부분을 다 알고 계신 것 같다. 이런 그 피드백이 상당히 많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는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통계를 확인합니다. 항상 확인합니다. 특히 객관식은 이 통계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들을 일일이 제가 확인하면서 가끔 놀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어떻게 문제를 내는가에 따라서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내용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자, 객관식 시험에서는요, 자기가 시험 문제의 내용을 100% 알아야지만 답을 찾느냐? 그렇지 않은 문제도 많아요. 내가 다 알진 못하는데도 신기하게 답이 보이는 것도 많죠. 그래서 제 제자분들이 흔히 말하는 어셈 꿀팁 그런 거예요. 이 객관식의 적응력을 상당히 높여준다는 거죠. 자, 실전 동형 모의고사는 전범위를 대상으로 하면서 제가 일부분 사회복사 1급 영역에서도 이 출제 가능성을 분석해서 더 추가적으로 문제를 냅니다. 일단 뭐 가장 실전이죠. 이게 제일 실전 연습이죠. 저는 이제 실전 동형이라는 표현을 거의 제가 쓰고 있고요. 그리고 휴먼 모의고사 평균 점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출제한 모의고사의 평균 점수, 그거보다는 반드시 실제 시험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반드시 높아야 됩니다. 반드시. 자, 봐봐요. 아까 제가 이번 사회복직 시험에서 가장 마지막 수업이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라는 거였어요. 보호직 끝나고 나서 사회복지직 고 시험 볼 때까지의 텀이 있어서 제가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라는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93점, 그러니까 제 모의고사의 평균 점수가 93이었던 그 학생이 이번에 사회복직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어요. 근데 아깝게 장학금을 1점 차이를 못 받으니까 평균 79점. 79점을 받았던 학생도 비록 장학금은 못 탔지만 실제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어요. 100점을.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반대라고 가정해 보세요. 학원에서 본 평균 점수보다 실제 시험 점수가 낮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험생한테 그거보다 기분 나쁜 일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의 난도에 따라서 얼마나 더 내가 올라가느냐인데 이번 사회복지직은 문제가 너무 평이했기 때문에 어때요? 좀 변별력이 떨어진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다만 문제의 실제 난이도에 따라서 얼마나 올라가느냐의 차이는 있다. 100점보다 더 잘 볼 수가 없잖아. 100점보다 높은 점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랬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정규 강의의 마지막 수업이 법령 특강입니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매년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왜 법령 특강을 왜 가장 마지막에 하세요? 이런 질문인데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수험생분들이 법령을 너무 재미없어 합니다.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론 수업을 할 때부터 이 법령 파트의 공부량을 정말 엄청나게 줄여줘요. 그리고 복습 정도를 구별해드려요. 그래서 극히 일부 내용들은 제가 반드시 외워라. 극히 일부예요. 반드시 외워라. 그리고 어떤 내용들은 그냥 여러 번 읽어라. 그냥 여러 번 편하게 읽어라.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편하게 읽기만 해. 그리고 어떤 내용들은 한 번만 읽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읽어. 이걸 다 구분해드리고 또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버립니다. 버려요. 버리는 게 제일 많아요. 자, 그랬을 때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제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재미가 없거든.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해서 선생님이 나눠줘도 좀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잘 안 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벼락치기라도 해야지. 벼락치기. 자, 이거 제가 1, 2년 연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년간의 연구, 관찰, 경험 이걸 통해 가지고 법령 특강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해서 정말 진짜 벼락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벼락치기의 효과로 시험장 가라. 가라. 어차피 여러분들 공부하는 공무원 시험 과목들 있죠. 그거 합격하시고 나서 뭐 몇 달, 빠르면 몇 달,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잖아. 다 까먹어. 대부분 까먹습니다.
장기 기억되는 거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매치에세이 하셨죠? 단지 뭐 빈출법령 제대로 벼락치기 하고 또 기타 출제 예상 법령 내용들 제가 실속 있게 수업해주고 그뿐만 아니고 제가 이론 수업 때부터 알려드리는 법령 꿀팁. 요번에 사회복지 시험에서 제가 가르쳐드린 법령 꿀팁 3문제 장난 아니었죠? 자, 그거 습득해가지고 실제 시험장 가시면 잘 써먹습니다. 물론 시험장에서 제가 가르쳐준 그 법령 꿀팁들을 까먹지 않고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반복 강조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를 매번 이게 잔소리 하는 거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지만 많은 우리 합격 제자분들이 너무 고마워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잔소리를 계속 해야죠. 자, 법령특강은요, 법령학습에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또는 법령을 싫어하는 수험생들의 욕구에 맞춰서 단기간 집중정리, 벼락치기 합니다. 빈출법령 조문정리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제학습의 팁, 꿀팁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빈출법령 뿐만 아니라 기타 출제 예상법령인데 이 기타 출제 예상법령은 제가 출제한 문제만 가지고 복습시킵니다. 알았죠? 그래서 최대한 제가 강조하는 건 효율성, 효율성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직 시험 전에 별도 특강인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년 시험 일정이 나와야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호직 시험일이 정확하게 며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이 몇 월 며칠, 그러면 텀이 있겠죠. 그 텀에 맞춰서 제가 프로그램을 짜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라는 이름으로 문풀을 진행했었습니다. 문풀. 그 진행을 했었고 그 문풀에서 제가 2회분씩을 했어요. 2회분씩 8주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장학금 타이틀 걸고 했습니다. 제가 했었는데 이름이 뭐예요?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당수의 학생들이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이름에 걸맞는 수업을 제가 할 수 없었어요. 왜? 너무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데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제가 최대한 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하고 원래는 1급에서 중요한 영역을 더 벌려드려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왜? 전문적으로 학생들이 너무 실력이 낮아가지고요. 자,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내년에 또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란 이름으로 하게 된다면 이제 사회복지 전공 과목의 중요성을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인식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좀 이름에 걸맞는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휴먼 강의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념을 제가 해서 좀 큰 이벤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그 어데온 올패스, 뭐 T패스라고도 부릅니다. T패스 내지는 뭐 어데온 올패스. 제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는 분들인데 일단 뭐 실강이든 인강이든 공통적으로 수강료를 파격적으로 할인합니다. 이건 파격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그렇게 할인을 하는 것으로 직원들하고 논의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그게 공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면접 특강을 50% 파격 할인합니다. 이 50% 자체가 파격 맞죠? 그래서 올해 12만 원이고 올해는 3만 원 할인을 적용했는데 올패스 뿐만 아니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올패스 수강하신 분들은 12만 원으로 가정하면 이제 6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더 혜택을 드리고요. 또 사회복지직 제자분들은 면접 코칭 우선 신청권도 드릴 건데 지금은 제가 우선 신청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올패스 신청자가 올해 또 시험 결과도 뭐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좋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늘겠죠. 그래서 아마도 우선 신청이 아니라 올패스 수강생 중에서 또 필기 합격하신 분들, 그분들만 이 코칭을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정성껏 제가 서칭해가지고 예쁘고 좀 실용적인 선물들을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텀블러 500개,
되게 예쁩니다. 텀블러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예쁘게 저희가 또 제작을 했고요. 또 USB 400개, USB가 이렇게 카드처럼 생겼는데 USB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쁘게 제작을 했습니다. 또 우리 수험생들이니까 또 스터디 플래너 1000개 준비했고, 또 일상생활에 쓰시라고 물티슈도 1000개 준비했습니다. 개수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선착순이겠죠. 그래서 방황하지 말고 빨리 시작하라,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착순하고 관계없고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항상 드리고 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래서 휴먼 동기부여 노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준비한 문구용품들이 있거든요. 문구용품들. 뭐 별거 아니지만 또 수험생들에게는 또 유용한 것들이고, 또 저 동기부여 노트는 뭐 여러분들이 뭐 연습장이나 뭐 일기장이나 뭐 어떤 용도로 써도 상관없고, 저기에는 또 좋은 말들이 있고 또 제 이야기도 앞부분에 조금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이 또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수험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뭐 본인이 필요한 용도로 쓰시면 뭐 되는 그런 것들이죠. 뭐 수험생활이 뭐 앞에 있는 그런 뭐 선물들, 이런 선물들 뭐 선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런 좀 수험생활에 아마 활력소가 뭐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올패스 수강생분들, 티패스, 인강분들은 또 혜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치킨 200마리. 그러니까 이것도 선착순이겠죠. 그래서 작년에 100마리 했었는데 정말 하루 이틀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좀 2배로 올렸거든요. 사실은 뭐 마음 같아서는 한 500마리 이상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우리 또 예산의 사정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200마리로 일단 조정을 좀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또 기분이죠. 네, 기분이고. 그러면 실강은 뭐 또 안 줍니까? 뭐 할 텐데, 실강은 그게 있잖아요. 우리 노량진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 왔죠. 휴먼 장학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실강 딱 써 있죠. 자, 먼저 실강에서 성적 장학금을 드리고 있는 수업은요, 스페셜 기본 이론, 그리고 닥사공 심화 이론, 핵심 유학 정리, 실전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4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사회복지직 시험 전에 별도의 뭐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 같은 과정이 있다면 제가 또 제 성격에 아마도 또 장학금을 걸지 않을까 뭐 싶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휴먼 장학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OX 모의고사의 중요성입니다. OX. 이 OX 모의고사가 지금 보시면 총 900문제죠. 그렇죠? 총 900문제. 근데 이게 지금 1회 독한 거고요. 2회 독한 거고요. 3회 독한 겁니다. 1회 독, 2회 독, 3회 독. 근데 이게 페이지가 불과 45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45페이지를 복습했다. 근데 3회 독을 한 겁니다. 자, 제가 이 OX 문제를 출제할 때 아무거나 내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중요한 내용들을 출제하겠죠. 그래서 이 OX 모의고사 문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이 수많은 합격 제자님들이 고마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지선다로 출제하는 또 실전 동형 모의고사 있죠.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수업에서 휴먼 성적 장학금을 드리는데 아주 놀라운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휴먼 성적 장학생의 최소 70% 이상이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최소 70%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합격했다고 알려준 사람만 70% 이상이에요. 그런데 휴먼 장학금 뭐 타고 합격했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저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려준 사람만 70%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최소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성적 장학금을 뭐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누구나 저한테 다 알려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최소 70% 이상이고 저는 그 데이터를 다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휴먼 장학금을 실강에서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불합격하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아니 뭐 과목이 사회복지학 개론만 있습니까? 다른 4과목이 있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다른 4과목과 사회복지 5과목이 어떻게 조합이 돼서 평균 점수가 몇 점 이상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휴먼 장학금 못 받았다고 떨어져,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휴먼 성적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그 이후에 다른 과목에도 자신감이 붙어요. 자신감이 붙어. 그래서 자신감이 또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이 수험 집중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합격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5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일단 치고 올라가면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가 올라가 봤기 때문에 다른 것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가 뭐 1, 2년 통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정식으로 휴먼 장학생을 엑셀에다가 기록을 시작한 게 2010년 11월, 12월 심화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때부터 제가 엑셀에다가 기록을 시작해가지고 말씀드리는 통계입니다. 통계. 자, 그리고 이번에는 휴먼 성적 장학 금액에 관한 얘기입니다. 얼마를 드리느냐 이건데, 많은 수험생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학원 직원분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제 가족들, 주변 지인들도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장학금을 주는 것도 특이한데 뭐 이렇게 많이 주냐, 이거 많이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건데 제 답은 아주 간단해요. 왜 이렇게 장학금을 줍니까? 복습하라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제발 복습 많이 하라고. 그래서 노량진에서 정상에 있는 선생이 책 잘 쓰고 문제 잘 만들고 학생들 잘 가르치는 거, 그건 기본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알파, 학생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가가 또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장학금이라는 것을 걸고 합니다. 그럼 또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영향을 줘요.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비교하시거든요. 비교. 그러면서 긍정적인 자극을 받거나, 또는 아이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네, 내가 저기 실강이 있었으면 나 하위권이네, 또 그런 여러 가지 자극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든 공부를 더 하게끔 잘 이끌어주는 것, 저는 선생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그냥 실천을 해온 것뿐이에요. 제가 이 일을 그만둘 때까지는 아마도 계속해서 휴먼 장학금 제도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자, 뭐 OX든 사지선다든 평균 80점 이상이면 현금 3만 원, 85점 이상이면 5만 원, 90점 이상이면 7만 원, 그리고 95점 이상이면 10만 원입니다. 그럼 아까 4가지 수업이 있었죠? 그럼 10만 원 4개 다 받으면 40만 원 되겠네요. 그죠? 또는 뭐 3만 원씩만 4번 받아도 12만 원인데, 그때그때마다 또 성적의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욕심 가지세요. 이건 좋은 욕심이에요. 아셨죠? 좋은 욕심. 저는 뭐 이런 게 수험가에서 많이 좀 보편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보다 더 공부에 대한 자극도 되고 해서 뭐 그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돈만 드리는 건 아니고 상장, 이렇게 예쁘게 액자에 껴서 상장도 이제 드립니다. 보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쌤하고 또 저녁 식사 같이 합니다. 이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경우에는 장학금보다 식사비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또 선생님하고 뭔가 가까이에서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장학금의 욕심, 장학생의 욕심을 갖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가까이서 얘기하면 또 본인의 질문거리도 있겠지만 또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막 그죠? 또 위안도 받고 격려도 받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또 수험 생활에는 큰 탄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 특강 때만 드리는 개근 장학금이 있어요. 개근 장학금. 이것도 많이들 얘기합니다. 뭐 굳이 개근 장학금까지 주냐? 뭐하러 주냐? 이것도 이유가 간단해요.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기본이 뭐예요? 기출이잖아요. 기출. 그래서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제발 결석하지 말고 잘 들어. 결석하지 말고, 결석을 안 해야 들을 거 아니에요. 실강 학생들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강조드릴 건 뭐냐면, 이 수업처럼 문제집이 있는 문제풀이 수업에서는 예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예습 범위는 제가 항상 미리 공지를 해드려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예습을 하면 되는데 한 가지 유의사항, 개근상 받고 고득점 못 받으면 제가 막 놀립니다. 개근상 받고 고득점 못 받으면 제가 막 놀려요. 자, 그리고 이제 휴먼 장학금 제도의 어떤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학습 효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그 인강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제가 실강 학생들의 점수대를 불러드리기 때문에 인강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점수대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복습 상태, 그리고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하시고요. 자기 강화를 하게 됩니다. 아직 사회복지학을 배워보지 못한 학생들이라면 엘버트 반듀라의 자기 강화를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자기 강화는 스스로 칭찬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스스로 벌을 주는 것도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대리 강화라는 건 엘버트 반듀라의 관찰학습을 말하는 거예요. 관찰학습. 그래서 대리 강화 이퀄 관찰학습. 그러니까 비록 내가 직접 휴먼 장학금을 받지는 못했지만 장학금 받는 실강 학생들을 보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나도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강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휴먼 장학금은 못 탔다고 해도요. 그만큼의 실력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역시 다른 과목의 성적을 높이는 데에도 적지 않은 그런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럼 한편 실강으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인강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그 효과에다가 플러스 돈이 생겼네요. 그럼 뭐 경제적인 도움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또 예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리고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도 두고두고 오랜 추억이 됩니다. 제가 그 휴먼 장학금을 받았던 그 현직 제자님들 중에서 휴먼 상장은 물론이고 이 휴먼 장학금이 들어있는 그 봉투 있죠, 봉투. 그 안에 돈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제자님들이 의외로 많으시다라는 걸 거의 매년 듣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 말부터 엑셀의 기록을 제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강의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지금까지 휴먼 장학금을 받은 제자님들이 915명입니다. 915명. 그리고 제가 직접 드린 휴먼 장학금 금액은 2,91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올해 3천만 원 가뿐하게 이제 넘어갈 겁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이 직렬 전문 과목의 중요성 인식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평생 써먹는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직업에 대한 마인드도 중요한 거잖아요. 인식하셔야 되고. 그다음 5과목 평균 점수 향상에 이 사회복지학 개론이 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보시고, 또 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수업과 암기 도우미, 불필요한 학습량을 최소화하면서도 시험 성적은 상위권이고, 또 45페이지로 이 중요 내용을 3회독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OX 모의고사 문제들, 그리고 객관식 시험에 유익한 어셈 꿀팁들, 또 수업을 통한 또 반복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 그리고 힘이 되는 뭐 제 조언들, 그리고 뭐 가끔씩 하는 제 또 따끔한 또 잔소리, 그리고 현직 제자님들이 매년 여러 제자님들이 오십니다. 그냥 안 오십니다. 뭘 들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응원해드립니다. 지금 제가 여기 해놓은 거, 물론 이거보다도 훨씬 많지만 제가 생각나는 것들만 잠깐 적어봤어요. 그랬을 때 이게 다 뭐냐면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고 합격하시고 현직에 계신 분들이 과거 수험생 때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이 현직에 있는 최종 합격 제자님들의 경험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양한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중간중간에 또 까먹으시면 지금 한 강좌를 한번 다시 듣고 또 자극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